3월이 오면 과수원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유실수가 심겨진 과수원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봄 가뭄이 지속될 때에는 특히 화분 재배하시는 농장에서는 흙 속을 꼭 체크하시고 수분이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가지 마름과 냉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토경 재배는 유기물 멀칭이 잘 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의 과수원은 전정부터 시작해서 영양 관리까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요즘은 아침 일찍부터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농장에서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고 쉽게 키우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블루베리 나무가 심겨진 토양 관리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작년 수확기의 모습입니다. 열매가 토실토실 하지요? 이런 열매를 수확하시려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5% 이상을 유지해 주어야 건강한 뿌리를 만들고 나무의 생육이 왕성해집니다. 블루베리 나무의 퇴비 사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유박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전문 농장에서 3월에는 유박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월의 첫 영양 공급은 가축분 퇴비를 살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잎눈이 트고 꽃이 활짝 피울 겁니다. 이때에는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질소가 부족하면 잎눈과 꽃눈이 정상적으로 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질소 공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땅심을 키워주면 새로 나오는 잎에 광택이 나면서 잎의 크기도 커지고요. 잎의 색도 진해지고 두꺼워집니다. 3월은 블루베리 나무에 영양 공급을 해주기 가장 좋은 시기이고요. 1년 중에 이때만 잘 관리가 된다면 1년 내내 특별한 영양제 공급 없이도 나무 성장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축분 퇴비는 우분, 돈분, 개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개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소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분에는 블루베리에게 꼭 필요한 유기물, 왕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왕겨는 천천히 분해되고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유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질 퇴비를 꾸준히 공급해주면 첫 번째는 양분 공급이고요. 보비력,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토양 완충력 개선이 됩니다. 가축분 퇴비를 생육 초기에 사용하면 나뭇잎의 엽록소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광합성 효율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되면 열매 수확 시기도 빨라지고요. 과일의 착색도 좋아집니다. 초기에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면 과일의 크기도 20mm 이상의 대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품성과 수확량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비를 잘 선택하고 퇴비 공급만으로도 생육 촉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개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개분은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의 분뇨입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주변 농가에 공급해주는 업체를 물어보시면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분은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개분을 구입해서 쏟아보면 처음에는 까만색입니다. 냄새도 아주 지독하지요. 그런데 구입 후에 비닐로 덮어서 발효를 시키면 몇 개월만 지나도 악취도 하나도 나지 않고요. 이렇게 보슬보슬한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발효해서 사용하면 초기 생육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질소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어서 좋고요. 퇴비의 지속 효과가 좋아서 비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미생물 퇴비를 내 농장에 뿌려주면 토양의 미생물이 다양해지고요. 미생물의 활동으로 토양이 때알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토양이 개선되면 보습력이 높아지고요. 가뭄을 타지 않기 때문에 블루베리 뿌리 성장이 활발해집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거름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서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비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는 것은 퇴비도 낭비되고요. 나무가 다 흡수하지 못하고 빗물에 모두 유실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로 퇴비 욕심부리시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많은 양의 퇴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육 초기에 나무에게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품질 좋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양분이 필요한 시기에 내가 키우고 있는 나무의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소량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삽씩 떠서 고랑에만 살포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적은 양을 살포하고 있죠.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듯이 블루베리는 많은 양의 퇴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키가 크게 자라지 않도록 키워야 하고요.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굵기의 가지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영양 결핍이 없이 자랄 수 있을 만큼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제가 블루베리 나무를 키워봤을 때 3월에 주는 양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월이나 3월에 이렇게 퇴비를 살포해 주고요. 나뭇잎의 상태를 관찰해 가면서 영양이 부족해 보이면 그때에는 유박을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 포기 가까이에 퇴비를 살포하지 않습니다. 제 농장처럼 성목이라면 나무 뿌리가 고랑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퇴비를 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에서는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농장에서는 2월이나 3월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블루베리 나무가 좋아하는 토양의 산도는 4.5에서 5.5일 때 나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농장에서는 제가 초보 시절에만 토양의 산도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pH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는 토양은 모든 농가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토양의 환경도 모두가 다릅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는 나무를 잘 키우지 못해서 계속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흙을 떠다가 맡겨서 토양 분석을 해보고 많은 정성을 들였지만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으로 블루베리 나무가 좋아하는 토양 만들기를 실행했습니다. 블루베리를 키우면서 고생이 많았던 사연들은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블루베리 나무에 잎이 나오기 전 유기질 퇴비를 살포해주면 나무 생장에 너무나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블루베리 나무는 민감해서 잘 죽는다고들 합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나무가 죽을까봐 겁이 나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농장에서는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 퇴비 때문에 블루베리 나무가 죽는다면 블루베리 나무를 심기 위해서 토양 기초 작업할 때 가축분 퇴비를 듬뿍 넣고 밭 갈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 블루베리 농장을 조성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나무를 정식한 다음부터는 퇴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블루베리 나무를 성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무들의 결과지들도 너무 못 자라지도 않고요. 꽃눈도 토실토실합니다. 저와 같은 방법으로 노지에서 다양한 유기물을 먹고 건강한 토양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자란 블루베리 열매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열매는 똑같은 품종에서도 누가 어떤 환경에서 재배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키우는 블루베리 나무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제가 2일 동안 전체 농장에 살포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올해에는 블루베리 농장의 퇴비는 가축분으로 살포하시면 어떨까요? 블루베리 나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월과 3월입니다. 이때 영양관리 꼭 신경 써주시고요.
올해에도 맛있는 블루베리 키우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산골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돌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